문학으로 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주로 하게 될 작가는 러시아계 미국인인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을 가지고 어린이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소설들은 1950, 60년대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70년 정도가 지난 현재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예리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소설의 이야기를 어린이들이랑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직업들이 새로 생기고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AI, 로봇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소개해줄 이 책은요 생각보다 좀 두꺼웠어. 많이 두껍죠? 여러분들이 읽기에는 좀 양이 많다 싶기도 해. 근데 양보다는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주면 이 안에 로봇 이야기들이 한 10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들이 다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돼 있는 이야기들이야. 그러니까 이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이 제목 중에 마음에 드는 거를 딱 뽑아서 요만큼만 딱 읽더라도 이야기 하나를 다 읽는 셈인 거예요. 이런 소설을 단편 소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책을 빌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겠다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가지고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선생님이 소개해줄 얘기는 이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방금 이 친구가 얘기해준 로비, 소녀를 사랑한 로봇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이야기랑 그리고 또 아이로봇의 그 소재가 됐던 네스터 10호 자존심 때문에 사라진 로봇이라는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먼저 이 얘기를 시작을 하기 전에 아이작 아시모프가 썼던 책들이에요. 이게 선생님이 아까 소개해준 책이고 나중에 이분은 1992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 그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이지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나중에 이제 소설들을 많이 쓰고 나서는 과학 에세이, 뭐 이런 작은 우주 아톰 이런 이제 과학 설명서 같은 과학 책들을 좀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파운데이션이라는 책은 굉장히 여러 권으로 나눠져 있는 책인데 이 얘기도 로봇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좀 더 잘하면은 이 책 정도까지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사람의 뇌는 누가 만든 게 아니야. 우리가 이제 타고 나온 거지, 그지? 근데 인간이 일부러 인공적으로 만든 뇌를 뭐라고 해요?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인공지능 기술이 고급화됐대.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옛날 신문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면 전화를 동전 바꾸지 않고도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면 동전으로도 전화를 할 수 있고 전화 카드로 전화를 할 수도 있는데 좀 너무 옛날 얘기인 것 같아. 요즘은 잘 안 쓰니까. 근데 이 신문이 언제적 신문이냐면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 신문이에요. 선생님이 10살 때 신문이에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런 신문 기사를 읽으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했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앞자를 따서 AI라고 해요. 인공지능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그냥 일부러 우리가 만들었다. 뭐 이거는 이제 그냥 말의 뜻일 뿐이고 저 중에서 좀 충격적인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AI가 뭘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생각하고 사고하고 또 뭐? 학습을 해요. 이게 놀라운 거야. 왜 학습이 놀라울까요? 봐봐. 우리가 종전에 기계 혹은 로봇이라고 했던 애들은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쟤는 어떻게 한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지.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한대. 그럼 우리는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하잖아. 열심히 해요? 대답이 없네. 공부를 열심히 하나 보다. 근데 AI는 우리보다 어떻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교 1등을 못 하는데 AI는 전교 1등을 할 수 있다. 심지어 한국 1등도 할 수 있고 세계 1등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이 인공지능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기 글자 작아 잘 안 보이겠네. 오라클이라는 애가 있어요. 오라클이라는 애는 단순히 질문하면 답하는 애들이에요. 선생님 방금 얘기한 내비게이션 같은 애들이 대표적인 오라클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물어본 거에 대해서만 정직하게 대답을 하는 거야. 두 번째, 진이라는 애가 있어요. 진이라는 애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 라고 하면 명령을 실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명령을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고 나서 어떻게 그 명령을 수행하고 나서 옆에 잡초도 좀 더 뽑으면 좋겠는데요 하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진 않는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냥 잡초 뽑아! 그러면 잡초 뽑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부터 잡초를 뽑아! 그러면 잡초를 뽑고 나서 그 다음 뭘 할까요 주인님? 하고 기다린다는 얘기지. 이해가요? 그 다음 이제 소버린이라는 애예요. 얘는 스스로 판단해요. 그래서 인간이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인간이 원하는 일을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뭔지 알겠어? 예를 들면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은데 비가 와서 그런가? 비 올 때 어울리는 음악을 틀어드릴까요? 사람이 기분이 좋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거지. 그 전에 어떻게? 이 사람이 기분이 좋지 않구나라는 걸 인식해야 되겠죠. 이해가요? 그런 단계까지를 우리가 소버린이라고 해요. 자, 아이작 아시모프가 쓴 글에는요, 로봇 3원칙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거 이제 하나하나씩 더 볼 건데, 이런 원칙이 왜 존재하는지를 여러분 지금까지 이 얘기를 통해서 충분히 한번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1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물론 내비게이션은 여러분들을 때릴 수 없겠죠. 네. 하지만 팔다리가 있는 로봇들이 있지. 앞으로 가정부를 할 로봇도 있고 공장에서 노동을 할 로봇들도 생길 텐데 이 로봇들이 걸어 다니다가 그냥 팔만 하나 쭉 뻗어도 우리는 저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 심각한 해를 입을 수도 있어.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로봇한테 여기다가 아주 중요한 칩을 심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절대로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 이게 이제 인간과 우리와의 그 로봇과의 관계를 써놓은 거예요. 두 번째, 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배라는 말은 뭔 말인지 알지? 1원칙을 지킬 수 있다면 2원칙도 지켜야 된다. 자, 2원칙,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시킨 일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자, 1, 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로봇은 로봇 자신을 지킬 수도 있다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내가 어딘가 엄청 무거운 것에 깔렸어요. 건물이 무너졌다든지 해서 철골에 막 깔렸어. 로봇한테 이거를 들어 올리라고 하고 싶어요. 로봇이 달려왔어. 근데 이거를 로봇이 들어 올리려면 힘이 너무 부족한 거야. 이 로봇 한 대 가지고는. 그래서 야, 네가 이 안으로 끼어 들어가서 깔려. 그리고 그 사이에 생기는 틈으로 내가 나올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1, 2, 3원칙에 위배돼 안 돼? 다 지켜지죠. 자, 첫 번째, 해를 입히지 않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하지 않았어. 두 번째, 명령에 복종했죠. 세 번째, 로봇이 부서지더라도 어때요? 돼, 안 돼? 돼요. 왜? 로봇이 부서지는 거는 3원칙이지, 부서지는 걸 막는 건 3원칙이지 2원칙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로봇이 부서지더라도 2원칙에 따르는 거니까 1, 2, 3원칙을 다 지킨 거예요. 좀 있으면 무인 자동차 시대가 열려요. 무인 자동차. 다른 말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해. 거기에 AI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로봇이 같이 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동차 자체가 로봇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거기에 AI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자동차는 보세요. 타기 편리한 물건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어. 그렇지? 왜 자동차 타고 막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막 사람들 7, 8명
막 치고 달아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 적 있죠? 그런 사고들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자동차는 굉장히 안전하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될 물건이야. 근데 여기에 이제 AI가 들어가려고 해. 장점 굉장히 많아요. 일단 차가 막히지 않아요. 혹시 그런 동영상 본 적 있어요? 차가 절대로 막히지 않아요. 자기 속도대로 모든 자동차가 가더라도 싹싹싹싹 해서 잘 피해갈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하지 못하는 그런 운전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 차가 내 앞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갈지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부딪히는지를 저 멀리서부터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해가? 그래서 신호에 모든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도 이런 사거리에서도 자기 속도대로 그냥 싹싹싹 막 우회전도 하고 좌회전도 하고 직진도 하고 빨리 어떤 차는 빨리 가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어디 가다가 옆에 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더라도 차가 절대로 막히지 않아요. 엄청난 장점이지, 그죠? 그래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겠죠. 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탄 자동차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떤 위험을 감지를 했다 쳐요. 그런데 이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에 사람을 한 10명을 죽여야 돼. 그리고 자기 주인을 살려야 돼. 자, 이렇게 판단한다면 어떨까? 10명 너무 많다, 그죠? 한 명으로 합시다. 밖에 있는 자기 주인 말고 다른 사람은 죽을 수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위험을 피해서 좌회전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앞에서 건물이 붕괴하고 있고 우리는 좌회전을 막 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하면 무조건 저 사람이 다쳐. 그런데 그대로 서기에는 너무 지금 속도가 빨라. 그럼 우리는 건물에 깔리고 말아요. 그래서 좌회전을 해야지 이 주인을 살릴 수 있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유턴? 주인 개념이 있다면 얘는 무조건 저 사람을 죽일 거야 아마. 그죠? 주인 개념이 없다면 그래서 유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동차 연구가들이 AI 연구가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2000 몇 년이죠? 17년.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요 2020년부터 이 무인 자동차를 실제로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3년 후에 무인 자동차가 이제 팔리기 시작해. 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이 이제 무인 자동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거죠. 인간들끼리 전쟁을 하고 서로 해치더라는 거지. 그러면 인간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다? 인간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들을 서로 해치지 못하게 가둬놔야 되겠다. 그리고 안전하게 우리가 관리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남자 로봇이 인간 동물원에 집어넣어서 잘 관찰하고 관리해줄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너무 해가 되는 존재들이라 아예 없어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로봇을 AI를 개발할 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생각을 계속 개발을 하고 학습을 하고 하는 그 흐름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알고리즘을 잘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무인 자동차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걸어다니는 로봇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는 모든 가전제품들이나 뭐 슈퍼나 그렇죠?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동화가 되고 거기에 AI들이 조금씩 일부분이나마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는 그런 그 일상적으로 보는 기계들이 다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도 되게 많아질 거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세요. 인간의 판단이나 명령이 잘못되거나 부당할 경우는 없을까? 선생님 아까 그 얘기했어요. 내가 강도야. 그리고 나한테 로봇이 있어. 그럼 경찰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당한 명령을 하는 인간도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리고 또 남을 해치려고 하는 어떤
나쁜 목적으로 이런 로봇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로봇을 얼만큼 개발하느냐 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뉴스에서 엄청 많이 나와서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봤을 것 같아요. 앞으로 로봇 때문에, AI 때문에 달라질 세상을 무슨 혁명이라고 한다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고. 4차 산업혁명은 어쨌든 간에 오늘 주로 이야기했던 AI 때문에 달라질 세상을 얘기해요. AI 때문에 여러 직업들이 없어지는데 첫 번째 텔레마케터 99% 없어진대. 앞으로 20년 안에. 텔레마케터 뭐 하는 직업인지 아세요? 전화를 걸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죠. 전화를 걸어서 주로 무슨 물건을 팔아요? 신발을 팔아요. 전화를 해온 사람들이 주로 뭘 파냐면 뭐 카드, 뭐 보험 혹은 대출, 또 뭐 있죠? 뭐 부동산도 있고요. 그런 전화를 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99% 없어진다. 누가 대신 걸겠다? 로봇이 대신 걸겠다. 하지만 딱 전화를 받았는데 로봇 같아. 난 로봇이랑은 얘기 안 할래. 사람 전화도 안 받았었는데 로봇하고 얘기 안 할래 하고 끊어버릴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텔레마케터 로봇은 어떻게 만드는 게 핵심일까? 사람의 목소리. 그렇지. 사람이랑 똑같이 말하는 목소리와 말투와 혹은 응대와 이런 것들이 핵심이겠죠. 자, 회계사. 회계사는 주로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뭔가를 계산해 주는 사람이다. 맞지? 숫자와 관련된, 돈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거의 다 요즘 벌써부터 AI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요리사는 왜 없어질까요? 요리사는 대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레시피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그죠? 선생님 어릴 때는 이 말이 없는 말이었어요. 그냥 뭐 요리법, 뭐 조리법 이런 말을 썼는데 레시피라는 말이 나온 이후부터 이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규격화된 어떤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엄마들이 많이 해보는 백종원 레시피 뭐 이렇게 찾아보면 뭐든 다 맛있게 나오게 하는 그게 있죠. 똑같이 따라만 하면. 근데 왜 굳이 요리사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의 초특급 요리사가 아닌 이상 학교 급식이라든지 군대에서 나오는 음식이라든지 또 하나는 3D 프린터 때문에 요리사가 없어질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해요. 3D 프린터는 주로 플라스틱으로 뭔가 어떤 조형물 같은 걸 만든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그렇지 않고 조형물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계 부품도 만들 수 있고요. 그 3D 프린터 안에다가 요리 재료를 넣으면 요리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그 프린터를 잘 설계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자동으로 피자를 만들어주는 기계 충분히 요즘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사라질 직업들만 있는 게 아니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쭉 강의 들으면서 알았겠지만 앞으로 생겨날 직업들이 훨씬 많고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곳들에서 돈도 벌면서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딱 보면 저건 뭐 하는 직업이야 궁금하고 잘 모르겠다는 직업이 더 많아요. 당연하겠지. 왜? 아직 없는 직업일 수도 있고요. 이제 막 발전하는 직업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는 직업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고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관심 있는 영역에 나중에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크게 4가지를 나눠놨어요. 첫 번째, 오늘 많이 얘기했던 무인자동차 관련된 직업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대신에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직업들은 모두 다 사라질 확률이 높아요. 택배 기사 아저씨. 택배는요 2가지로 분리돼요. 일단 택배는 거기까지 운전을 해가야 되죠. 운전해갈 필요가 있어 없어? 짐을 내려서 집까지 갖다 줘야 돼요. 이거 이제 누가 해요? 드론이 해요. 무인자동차 관련해서는 이 시스템을 연구하는 연구직들이 굉장히 세분화돼서 많은 직업들이 생겨날 예정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5번 같은 경우 보세요. 응급상황처리대원 이런 게 있어요. 자, 확률이 떨어졌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실제로 사람이 달려가야 되겠지. 그죠? 그런 직업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터. 3D 프린터는 여기 보면요. 3D 음식 프린터 요리사 이런 직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3D 프린터로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피자처럼 어떤 거는 아직까지 3D 프린터로 만들 수 없지만 이거는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요거를 한번 프로그래밍 해봐야 되겠는데 그런 직업들은 계속 생겨나겠죠. 세 번째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는 왜 중요하냐면 로봇이 아까 학습을 한다 그랬잖아. 뭘 가지고 학습을 한다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학습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정보들은 이 도처에 막 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면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빅데이터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분류하고 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생각해 보는 그런 직업들도 많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론은 지금은 좀 시시해 보여요. 그냥 장난감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이게 산업에 이제 이용되기 시작하면 이게 어마어마해진다고 해요. 일단은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된 것이 방금 얘기한 택배예요, 택배. 미국에서 먼저 그걸 생각해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이거를 먼저 활발하게 이용하는 나라는 어딜까? 네,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이 그래서 드론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드론들이 마구마구 하늘을 막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점도 있겠지만 뭐가 좀 걱정돼요? 날파리랑 비슷해. 그렇지. 서로 충돌을 했다고 하면 그렇지. 우리한테 떨어질 수도 있겠고요. 마구마구 날아다니는 게 좀 신경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새한테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드론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무인 자동차 기술이 들어가야지. 위험할 때 진짜 잘 피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드론을 우리가 스스로 조종하는 드론들을 장난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나중에는 드론은 어떻게 돼야 돼요? 혼자 날아다닐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민첩해야 되니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위험 상황에 대처를 하려면. 아시모프의 작품들을 읽어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쓴 로봇 이야기에 보면 로봇공학의 영원칙이 나와요. 1원칙보다 더 앞에 있는 원칙을 영원칙이라고 그래요. 영원칙 한번 읽어볼게요.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인류가 위험하도록 방관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로봇의 3원칙도 수용될 수 있다. 그랬어요. 아까 선생님이 그 주인 개념이 중요하다. 이게 문제다. 이랬는데 인류를 전부 다 없애겠다고 한 그 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되겠지? 그죠? 이 로봇은 빨리 폐기해야 되겠다. 그죠? 그럼 죽이자는 뜻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수정해 줘야 돼. 자, 이 프로그램 앞에 이 1원칙 앞에다 뭘 넣어주면 그게 수정이 되겠다? 인류 전체에게도 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넣어줘야 되겠다. 근데 이 생각을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생각을 했는데 아이작 아시모프는 벌써 6, 70년 전에 로봇들이 학습을 해나가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1원칙보다 더 중요한 영원칙이 필요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놨어요. 그래서 자기 소설에다가 저런 구절을 넣어놨어요. 그렇게 되면 주인을 위한 로봇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로봇이 될 수 있겠지. 하지만 주인도 손해를 보면 안 되겠죠. 내가 로봇을 샀고 내가 주인인데 이 문제는 계속 해결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시모프의 작품 얘기 잠깐 해줄게요. 아까 자존심 때문에 도망간 사라진 로봇 이야기가 있다 그랬어요. 네스터 C4라는 로봇인데 이 로봇들이 원래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데 항성 간 이동 수단이 생겼어요. 지금 이 소설에서 설정한 미래에는 항성은 뭐야? 항성 행성하고 다르잖아. 그렇지. 태양처럼 빛나는 어떤 별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계처럼
자기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는 다른 항성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탐사선이 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일종의 그 마을 같은 게 이제 생겼고, 거기서 식물을 재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로봇들을 이용해서 거기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 이 공장들도 있어요. 거기에 일하는 로봇들이 꽤 필요했단 말이야. 그래서 일하는 로봇들을 많이 써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중에 로봇 한 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구에 있던 그 로봇 전문가와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착해가지고, 아니 그 로봇이 없어졌다니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정확하게 말하면 사라진 거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말이냐 봤더니, 이 로봇들이 한 62대가 새로 이제 교체가 되기 위해서 한 2대를 여기에 내려놓고 다른 항성 가가지고 또 2대를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로봇을 많이 실은 어떤 수송선이 갔었는데, 2대를 내려놓고 다른 데 갔다가 돌아온 수송선에 어떤 다른 로봇이 한 대 로봇이 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2마리여야 되는데 세보니까 63마리가 타고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 공장에서 쓰던 한 마리의 로봇이 없어졌고, 근데 왜 찾지를 못하냐면 얘를 하나하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거나 번호를 붙여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실수였던 거지.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 로봇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로봇의 3원칙 중에 제1원칙을 없애버린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없애버린 게 아니라 1원칙이 2줄로 돼 있었잖아요. 뭐였죠?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 안 된다. 2번째,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 안 된다. 이 2가지 중에 2번째 줄을 지워버린 거예요, 머리에서. 왜 그랬냐면 그 공장의 작업 환경에는 감마선이라는 게 살짝 나오는데, 이 감마선 때문에 사람이 살짝 위험해지는 상황이 계속 생기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로봇들이랑 같이 막 일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로봇들이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감마선이 살짝 나올 때 이 사람을 일을 못하도록 계속 말리는 거야. 근데 이 감마선이라는 건 로봇한테는 엄청 치명적인데, 그 소설의 설정에 의하면 사람한테는 조금은 쐬도 괜찮은 양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로봇들은 자기한테 치명적이니까 인간한테도 치명적이라 생각하고 계속 거기를 못 들어가게 말리는 거지. 그러니까 귀찮잖아. 그래서 이 2번째 거를 싹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린 로봇은 원래는 지우면 절대 안 되는 애들을 지웠기 때문에 번호를 안 매기고 그냥 썼던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한 대가 없어진 거지. 없어지고 나니까 63대 중에 이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이놈이 어떤 놈인지 찾아내는 실험을 해요. 인간을 위험에 처하게 해놓고 인간을 구하지 않으면 개해겠다. 그죠? 그런 실험을 계속해요. 그런데 얘도 머리가 똑똑하잖아. 학습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 나머지 62대처럼 행동해요.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험을 계속 거듭해요. 그래서 이 어떤 실험을 하면은 얘를 찾아낼 수 있을지를 얘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가정하고 계속 이 실험의 조건을 바꿔요. 결국에 찾아냈을까 못 찾아냈을까? 네, 찾아내요. 어떻게 찾아내는지는 여러분들이 책을 빌려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 사람이니까. 다음 주에 봅시다. 네, 오늘 고생했어요. 뭐 로봇 때문에 이익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뭐 귀찮은 일들을 로봇한테 시켜서 앞으로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서 오늘 수업을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미래의 꿈을 정하거나 나중에 직업을 정할 때도 로봇에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저의 재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버려질 수 있는 휴일에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요. 이 시간에 배운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SF 소설과의 만남,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상상력과 창의력을 배양시켜주는데 중점을 둔 그런 학습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연의 주제 도서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로봇입니다. 어서 클라크, 로버트 하인라인과 함께 SF계의 3대 거장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아이작 아시모프는 작품을 통해 로봇과 인간이 함께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현재 소설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다채로운 문제 설정과 생생한 이야기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과학과 인간에 대한 흥미 넘치는 토론의 장을 제시합니다. 2017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빌마루 한옥 어린이 도서관은 2011년 개관 이래 소통, 배려, 화합으로 지혜의 등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옥의 특성과 전통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빌마루 한옥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도서를 구비하고 있으며 한옥의 아름다움과 전통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